남을 괴롭히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그것이 통제가 잘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면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가학적 유희욕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싶은 거야. 그런 지금 정신병이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 183페이지 4번에 보기 먼저 읽고 작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홀한 실종에서 유비일섭에게 쇠창살은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인 안쪽과 그로부터 쫓겨나 떠돌아야 하는 이들의 공간을 확고하게 이분하는 일종의 분계선을 의미한다. 자, 여기 쇠창살의 의미가 나왔죠. 쇠창살은요, 분계선의 의미래요. 그런데 안과 밖을 구분하는 분계선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자, 윤일섭 입장에서 안쪽은 어떤 자들의 공간이다?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 그 다음 여기는 어떤 공간이니? 그럼 밖은 쫓겨난 이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쇠창살. 그래서 분계선. 윤일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주인공입니다. 밖에 대한 일섭의 분리는 분계선 안쪽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지지만, 자, 지금 윤일섭은요, 그러면 당연히 밖을 욕망하겠니? 안을 욕망하겠니? 밖이요. 선택받은 자가 안에 있는데? 아니요. 그쵸? 그래서요, 지금 이 윤일섭 생각이에요. 이 윤일섭이라는 인물은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때? 불안감이 사라지고, 내가 쇠창살 안에 있으니까 더 편안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생각에 여기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이니까 더 편안함을 느끼겠지. 그러니까 자꾸 안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이어지지만 손박사와 같은 타인에게 일섭의 욕망은 반대로 바깥 세계를 열망하는 것과 같이 도착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다? 얘가 도착이라는 건 거꾸로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 손박사가 등장해요. 손박사는요, 윤일섭과 상담을 진행하면서요, 자꾸만 안을 지향하는 이 사람의 욕망이요. 자, 밖에서 안을 지향하는 게 바로 인물 손일섭의 욕망이거든요. 지금 선생님 붉은색으로 쓴 건 윤일섭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손 박사는요, 오히려 내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 이 욕망이 도착된 것이다. 반대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착은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일섭의 욕망은요,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고요. 사실 손 박사는요,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도착된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망은 이거지. 손 박사는 오히려 밖을 향한 욕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방어기제로 그게 거꾸로 된 이런 욕망의 형태를 보이는 거야. 너의 진짜 욕망은 이거야. 이렇게 판단한 거죠. 손일섭이요. 윤일섭이에요. 미안해요. 손일섭은 누구죠? 미안해요. 손 박사하고 합쳐졌나 봐요. 미안합니다. 윤일섭이요.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손 박사의 생각과 달리 선 안쪽의 공간으로 들어가 안주하기를 바라는 윤일섭은 기성 체제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 현실의 수능에 살아가는 모습과 더불어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이 겹쳐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한다. 여기 주제를 다 말했죠. 수능하고 싶기도 하고, 체제에서 배제될까봐 불안하고 싶기도 하고, 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을 때 나도 글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기도 하고, 그냥 수능에서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은혜원인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남모를 곤욕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주의잖아. 승진, 그 다음에 업무, 이런 것들은 전부 성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인데요. 거기서 내가 지금 배제된 거죠.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병이 생겼어요. 어떤 정신병?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이거를 쉽게 멈출 수 없어. 그게 바로 이제 멈춰야 가능한 건데 멈추지 않아서 정신병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가학적 유희욕 적으세요. 남을 괴롭히는 그런 걸 가학이라고 해요. 유희욕 장난이 심해서 이제 남을 괴롭히는 것까지 된 거예요. 고의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그것에다가 가학적 유희욕. 그러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손 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얘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사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사고의 전도 바뀌는 거. 즉 도착된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의 이 욕망은 도착된 거야. 사실 너의 진짜 욕망은 이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 그럼 이제 어떻게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그쯤 이르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의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런 일섭을 환영했다. 그야 윤형의 질문 가운데 해답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윤형의 참 욕망. 자, 여러분, 손 박사는 이 윤형의 욕망을 무엇으로 판단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이것을 참된 욕망으로 파악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손 박사가 파악한 윤형의 욕망이에요. 참 욕망을 윤형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선 윤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편스러운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가 제시한 치료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쇠창살 없애기. 자, 이 쇠창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윤형의 마음 가운데에 쇠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형에겐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냐 있게 마련이고, 그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글쎄, 이 세상 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형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며, 그와 반대로 윤형이 지금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례는 다 뭐예요? 안 밖에 구분이 없다는 거죠.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고 밖에 있으면서도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자, 여기 세상 일은 지금 윤형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손 박사는요, 이 쇠창살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안에 이 쇠창살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윤형의 마음 속에만 있는 거야. 윤형의 마음 속에만 있는 거. 한마디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쇠창살이 아까 안과 밖을 구분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쇠창살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 안과 밖의 구분이 없어지겠지. 안 밖의 구분이 사라져.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그 치료 방법 바로 이거예요. 쇠창살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보면 욕망이 사라지겠죠. 그래서요, 윤형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이 창살이 아니거나 바깥이거나 윤형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지요. 구분 없애라는 거죠. 윤형의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다만 윤형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 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줄 쳐볼까요? 안과 밖을 분명히 갈라놓고 있는 건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이다. 그러면 윤형 마음속의 쇠창살의 의미는 안, 밖을 구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자, 우리 손 박사 생각에는 그것이 실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없애라. 이런 얘기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있다는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현실로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학교의 문, 은행, 창고 같은 데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만 제거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원래 너네 알지? 학교에서 못 나가게 쇠창살로 이렇게 문 잠가놓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은행 창구에도 이제 그 도둑들 들기 못하게 이렇게 쇠창살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 부분 학교의 문, 은행 창구 괄호하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의견을 반박하는 부분이에요. 적어볼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의견을 반박함. 사실을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윤형은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거는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의 문제다. 답변을 해줬죠. 제가 어떻게 과장하고 있죠? 설명을 요구했어요. 설명 요구.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윤형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뭐 해보세요. 권유하고 있어요.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찰성이 없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윤형내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쇠창살이 없다는 거죠. 한데도 윤형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늘 창구의 쇠창살을 보고 있었어요. 그건 그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형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던 것이지요.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놓고 있었다. 못당할 위인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로부터 부숴 없애랬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밖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보라는 충고였다. 그러니까 얘가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적 유희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즉기 낙관적인 태도였다. 자, 이것을 없애고 나면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치료 확신 적으세요. 얘는 낙관적. 이것만 없애면 반드시 치료가 될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치료 확신.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형에게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형은 누군가가 윤형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는 불안한 자기 도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윤형은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지요. 아, 왜 자꾸만 남을 괴롭히고 싶어? 사실은 나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쫓겨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남을 먼저 공격하는 거야. 자기 방어의 기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윤형의 그런 자기 방어 욕망이 윤형에게 다른 일에서도 늘 그랬듯이 정면으로 떳떳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가학적 유희욕이라는 겁니다. 상대를 속이고 상대방이 골탕을 먹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윤형은 자기 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던 격이라는 겁니다. 쇠창살로부터 비롯된 2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이게 다 모든 쇠창살로부터 지금 만들어진 거니까 얘만 없애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형의 노력으로 마음속의 쇠창살이나 안팎의 독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외형적인 증상이 뭐예요? 가학적 유희욕이죠. 그런 것들은 자취를 감춰가게 될 겁니다. 치료 확신. 그래서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사실로 증명되어가는 부분이 있었다.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데 그런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춰가자 그의 유유 역시 제풀의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불안스러운 생각도 덜했고 또 더군다나 누군가 주위 사람을 골려주는 따위의 장난에는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 없게 되어갔다. 얘들아 거기 증세 완화 적으세요. 자, 이렇게 안팎을 구분하지 말라는 치료 방법을 제시했고요. 얘가 이것을 받아들여서요 고치려는 노력을 했고 증세가 분명 완화되고 있었어요.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섭은 이번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날로 병을 나왔다. 자, 이제 치료가 됐는 줄 알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손 박사를 찾아가던 날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이제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몇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여러분, 그래서요 얘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 겸 옛날에는 창경궁 안에 일본 새끼들이 동물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창경원이라는 동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창경원 구경을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창경원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손 박사는 왜 가라 그랬어? 기분 전환 겸 일상생활 사람들과 섞여보라는 충고였어요. 그런데요 얘가 여기 가서 뭘 봤느냐? 사자우리를 보게 된 거야. 사자우리. 자, 여기 안에 뭐가 있어? 사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이 사자가요 사람들이 사자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 자, 누가 누구를 구경하는 거야? 사람들이 사자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숨겨보셔 무서워서 그걸 보고 오히려 사자가 우리를 구경하고 있구나. 이거 봐라. 손 박사 이 새끼 나한테 거짓말했네. 쇠창살 없다더니 쇠창살 있잖아. 사자가 우리를 지금 보고 있잖아. 뭐야, 알고 보니 손 박사 너도 이 쇠창살 안에 있는 사람이었네. 그래서 이거 혼자 즐기려고 나한테 없다고 뻥쳤구나. 이 새끼 봐라. 나 도저히 가만둘 수 없겠는데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 180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줄에 어쩌다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 쪽이었다.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안과 밖을 구분하는 쇠창살이 실제 한다고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라, 안 밖에 구분이 없는 걸 한번 느껴봐라 라는 의도로 여기 구경을 가라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안 밖의 구분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 이 쇠창살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81페이지에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의 첩경, 지름길이죠. 그래서 없애라고 했는데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그래서 얘가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손 박사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이제 배신감을 느끼게 됐고요.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생사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줄치세요. 한마디로 안 밖을 구분하는 쇠 울타리는 있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물론 그것은 쇠 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구안이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 울타리 안에 안전한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래서요. 얘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제 뒷부분은 뭐가 나오느냐면요, 그래서요 얘가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우리 철문 구석 들어가요. 얘를 내쫓고 지가 들어가서 앉아있어. 그렇게 끝나요. 자기가 들어간 거야. 안으로, 네, 사살 내쫓고. 네? 사살 내쫓고 자기가 들어가서 앉았어. 어떻게 내쫓아요? 내쫓았어요. 그래서 여기 밤에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정신병이 완전 심해졌죠.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기존 체제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잘못했지, 쇠창살이 없다고 했는데 쇠창살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정답만 빠르게 맞춰볼게요. A에 타는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맞는데 4번에요. 일석과의 대화를 인용하는 부분이 없어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5번이 틀렸는데요. 손 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쇠창살을, 아니 일섭의 생각에는 손 박사는 이미 쇠창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기만 누리려고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창경원은 정답은 4번. 신뢰감이 깨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4번도 2번이 틀렸어요.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류 앞에서 웃지 않는 이들을 보며 구경의 대상이 사실은 사람이었다.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됐으니까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읽어보세요. 그래서